월급날 아침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켜는 순간은 한 달 중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반나절을 가지 못하죠. 카드 대금,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각종 구독료가 차례대로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빈 통장이라는 뜻의 텅장이라는 농담을 친구들과 웃으며 넘기지만 밤에 혼자 자리에 누우면 문득 덜컥 겁이 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수중에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억울함과 불안감 말이죠. 스마트폰을 열어 SNS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들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누구는 오마카세를 걷고 해외여행을 간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쏟아지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당장 유행하는 코인이나 주식에 뛰어들고 싶지만 현실은 투자할 종잣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혹은 내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끈기나 의지력 부족으로 탓하곤 합니다.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안 먹고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인간의 의지력이 배터리처럼 한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에게 시달리며 남은 의지력을 전부 소진하고 퇴근하는 길. 여러분의 뇌는 이미 방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달앱의 유혹이나 매대에 진열된 예쁜 물건을 참아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주 가혹한 일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의지력에 기대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를 예약한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주 교묘한 소비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아이패드 하나를 샀을 뿐인데 그에 어울리는 비싼 케이스, 애플 펜슬, 무선 키보드, 심지어는 그 기기들을 올려놓을 멋진 원목 책상까지 연달아 구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 물건의 수준에 맞춰 자신의 다른 소유물들도 통일시키려는 강박적인 소비 성향이죠. 처음엔 분명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통장 잔고를 전부 갉아먹는 거대한 소비의 소용돌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힘들게 일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도 되잖아 라는 마음,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발 비용이죠. 짜증나는 하루를 마치고 매운 떡볶이를 시키거나 평소라면 사지 않을 비싼 옷을 결제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찰나의 짜릿함은 오늘 하루의 고통을 잊게 해주죠. 하지만 이 도파민의 효과는 아주 짧습니다. 택배 박스를 뜯고 나면 기쁨은 사라지고 다음 달 청구서를 보며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걸까요? 놀랍게도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데 의지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력이 나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둡니다. 돈이 들어오면 내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알아서 제 갈 길을 가도록 물길을 터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위 1%가 돈을 통제하는 방식이자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을 4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통장 분리, 이른바 통장 쪼개기입니다. 에이, 그거 이미 들어본 건데 너무 귀찮아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처음 세팅하는 딱 하루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의 귀찮음이 여러분의 향후 10년 통장 잔고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통장 하나에 월급을 두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쓸 돈을 다 쓰고 나면 결코 저축할 돈이 남지 않는다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여러분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월급 통장입니다. 이 통장의 역할은 단 하나, 정거장입니다. 돈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곳이죠.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는 이 통장의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잔고가 남아있으면 우리 뇌는 아직 쓸 돈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자동이체도 가급적 월급날 직후로 맞춰서 필수적으로 나갈 돈이 월급 통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게 세팅해두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가장 중요한 저축 통장입니다. 부자가 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은 선저축 후 소비입니다. 남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을 돈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월급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 여러분이 목표한 저축액이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은행 앱에서 설정해 두세요.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의 5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듯 내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다고 뇌를 속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한 달 동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담긴 소비 통장입니다. 식비, 교통비, 커피값, 친구들과의 약속 등 모든 변동 지출은 오직 이 통장 안에서만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용카드를 과감히 자르고 이 소비 통장에만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내 돈을 빌려 쓰는 빚이지만 체크카드는 현재 내 통장 잔고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결제할 때마다 문자로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뇌는 지출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낭비를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시스템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 비상금 통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들거나 부조금을 내야 하거나 노트북이 고장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머금고 잘 모으고 있던 적금을 깨거나 다시 신용카드를 긁어야 합니다. 공들여 쌓인 탑이 무너지는 거죠. 보통 생활비의 3배 정도를 이자율이 높은 파킹 통장 같은 곳에 넣어두세요. 이 방어막이 있으면 어떤 변수가 생겨도 여러분의 저축 시스템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통장으로 돈의 물기를 분리했습니다. 첫 한 달은 아마 지옥 같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처럼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봤는데 소비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서 결제가 거절될 수도 있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평소에 즐기던 도파민을 얻지 못해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통입니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2-3달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새로운 종류의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통장 잔고가 쌓이는 것을 보는 쾌감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쓸 때만 기뻤다면 이제는 저축 통장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보며 더 깊고 안정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자 미래의 불안을 지워주는 든든한 백신입니다. 소비로 얻는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통제력에서 오는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통장에 나만의 든든한 종잣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SNS에서 남들이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자랑해도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 내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의 할부 인생과 겉은 평범하지만 속이 꽉 찬 내 통장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과 자유를 사는 도구라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평생 짠돌이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장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나의 소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홧김 소비는 줄어들고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가치 있는 곳에는 기꺼이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좋은 책을 사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정된 소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은 훗날 여러분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을 굴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뼈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달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 소비 통장이 일찍 바닥날 수도 있고 비상금을 헐었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절대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넘어지더라도 시스템이라는 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소비 통장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달 예산을 조금 늘려보고 저축액이 너무 무리였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만의 돈 관리 매뉴얼을 완성해 나가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 관리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모은 첫 1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과 시간, 그리고 소비의 유혹을 이겨낸 인내심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모은 단단한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작은 시잘의 흔들림에도 밤잠을 설치지 않는 단단한 투자 멘탈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한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장 월급이 적다고 남들보다 늦었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구조를 부자의 뇌로 바꾸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고 통장을 나누는 실행력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머릿속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입니다. 2030년 시기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팅한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1년, 3년, 5년 쉼없이 돌아간다면 30대 중반,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며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휘하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던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든든한 통장 시스템과 함께 자유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영상이 끝나는 즉시 은행 앱을 켜고 당장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드세요. 오늘 시작한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잔고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